이거도 이제 하나하나의 이제 덩어리로서.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빡코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부득이하게 제 핸드폰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얼굴을 보여주고 강의를 진행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열과 API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배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료 구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배열하니까 말이 어렵잖아요. 바로 이제 구글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창에다가 제가 네이버를 검색해 볼게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국어사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배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배열이라고 일단 검색을 하게 되면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버려놓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줄지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줄지어 놨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줄을 세워둔 거예요. 이렇게 쭉 줄을 세워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배열이란 개념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고 있는 모든 그런 인터넷 매체나 웹사이트 그리고 앱들, 어플이죠. 아이폰 앱도 그렇고 안드로이드 앱, 그리고 이제 요즘 하이브리드 어플들, 그런 어플들은 전부 다 보면 정보의 나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네이버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제가 지금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왔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와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열이 쭉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카테고리가 하나하나 전부 다 나열이 되어 있죠.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방송 매체들도 전부 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블로그에 들어가니까 쭉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전부 다 정보의 나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컨텐츠 하나 덩어리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컨텐츠 덩어리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컴퓨터에서 이제 자료 구조라는 게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고, 자료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하나하나 수집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이런 데이터들을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을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할 거냐, 그게 바로 자료 구조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제가 쉽게 얘기해서 배열이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열이라는 거에다가 저희는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다. 즉 예전에 저희가 배웠었던 변수 같은 경우에는 한정이 돼 있어요.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작은 이제 상자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의 변수 하나에다가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거죠. 이걸 이제 하나 통으로 아예 하나 이제 묶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사이트를 다시 가보면요, 근데 묶는데 같은 비슷한 성격으로 한 번씩 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이웃의 색을 하면서 이제 그 블로그 컨텐츠들이죠. 같은 성격의 컨텐츠들의 나열인 겁니다. 블로그 글의 나열인 거예요. 같은 것의 나열인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만약에 반에 보면은 출석부가 있을 거예요. 출석부. 그렇죠? 학생들, 학생 1, 학생 2 이런 식으로 쭉 이제 학생들을 나열한 겁니다. 그렇죠? 학생들을 쭉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이제 같은 성격의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그램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많은 양의 이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같은 성격인 것들을 묶어서 배열이라는 거에다가 담아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배열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성격이란 것이죠. 하나씩 이렇게 묶는 겁니다. 학생 같은 반의 학생이겠죠. 출석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의 나열이다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목록이고 즉 리스트고 정보의 나열이다. 이런 정보의 나열은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흔히 보는 이제 어플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플이라고 한번 보고 이미지를 쭉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어플만 보더라도 지금 이 어플 한번 켜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어플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여행 관련 어플인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여행지라고 해야 되나요? 여행지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게 됩니다. 여행지 나열이죠. 이것도 전부 다 이제 배열이란 거로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배열에다가 자료를 담은 다음에 같은 성격인 거죠. 관광 명소 이런 여행지를 화면에 보여줄 때 지금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배열이란 곳에 자료를 잘 담아서 구글 지도에 하나씩 이렇게 뿌린 겁니다. 그렇죠? 하나씩 이렇게 저희가 뿌린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되고요. 또 이거 말고 다른 어플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인스타그램 한번 볼까요?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면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인스타그램 그렇죠? 인스타그램 여기를 보게 되더라도 왼쪽에 보시면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메신저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목록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의 이제 덩어리
덩어리로서 친구인 거죠. 친구 1명, 친구 2명, 즉 이 전체 통으로 배열이란 거로 묶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아래로 계속 내릴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이제 드래그를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가 계속 가져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개발할 모든 이제 컨텐츠들, 즉 웹사이트나 어플,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이런 어플들이나 컨텐츠를 다루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이런 많은 양의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런 같은 성격으로 묶는 그 배열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담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배열이란 하고 목록, 리스트, 정보의 나열이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들어가는 개념이 뭐냐면 API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저희는 어플을 만들거나 할 때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어플을 만들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서비스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서비스를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서버가 있어야겠죠. 뭔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영상 중에 보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 관한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고객이 아줌마 김밥 하나요 하면서 이제 김밥 하나 주세요, 하나요, 이런 식으로 주문을 넣게 되면, 이제 주문을 넣게 되면 사장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김밥을 잘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주죠. 이게 즉 제가 얘기했던 API의 개념인데요. 즉 고객이 주문하면 서버가 서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원하는, 즉 저희가 이제 고객 입장으로서는 클라이언트인 거죠. 클라이언트, 즉 어플에서 만약에 사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해당하는 API라는 것을 저희가 호출하게 됩니다. 해당 서버에 호출을 하게 되거든요. URL 형식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 사장님은 그 해당 URL을 잘 보고, 아 당신이 원하시는 데이터가 이거군요 하면서 김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해주게 됩니다. 그게 즉 API입니다. API에 대해서 이제 메소드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즉 이제 API에 대한 해당 성격입니다. API는 즉 주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문. 근데 그 주문이 뭐냐면 데이터를 주문하는 거죠. 데이터를 주문하는 건데, 사장님 김밥 주세요 이런 것처럼, 사장님 사용자 데이터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사장님 사용자 목록을 주세요. 여기서 이제 목록이 나오는 겁니다. 목록을 주세요. 이렇게 사장님 사용자 목록을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쁘게 저희가 이제 JSON이라는 파일 형식으로 사장님은 이거를 잘 가공해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우리한테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구글 창에다가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더미 API라고 입력을 하시면, 두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더미 샘플 레스트 API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고요.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API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이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 API라, 즉 이제 고객의 주문서라고 했잖아요. 그 주문을 어떻게 보내느냐, 즉 해당하는 저희 웹사이트 들어갈 때 쓰는 URL이 있죠. 이 URL이 바로 주문서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문을 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방식이 총 4가지가 있어요. 더 여러 가지가 더 많긴 한데 크게 한 4가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크게 4가지. get, post, put, 딜리트 이런 식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게 혹시 이제 그 백엔드 쪽을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이면 알 텐데, 크러드라고 있어요. 크러드. 이게 뭐냐면요, C가 이제 CRUD라고 하는데 create입니다. create 만드는 거, 생성이죠. 생성이고, R이 read입니다. read 읽는 거죠. 그리고 U가 이제 update예요. update가 즉 이제 갱신, 최신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수정하는 거죠. 수정 같은 개념입니다. 수정. 그리고 D가 이제 delete입니다. delete 삭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생성, 읽기, 갱신, 수정, 이제 삭제, 이거는 CRUD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즉 배열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배열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제가 블로그에서 글을 막 올렸어요. 블로그에서 전체 보기, 제가 만약에 지금 이런 것처럼 블로그 글이 지금 보이죠. 지금 이게 바로 리드가 된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이 해당 사이트로 들어왔잖아요. 해당 사이트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리드가 된 거예요. 리드. 그러니까 읽어온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목록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블로그 글 목록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글 목록을 일단 가져온 거고,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글을 하나 올려요. 글을 하나 올리게 되면 그건 이제 또 생성이 되는 거죠. 크리에이트.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해당하는 이제 블로그 글을 안에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 글의 제목이나 뭔가를 바꿨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갱신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 해당하는 글을 지웠어요. 그러면 딜리트가 된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런 배열이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로서 배열이라는 일일이 이제 길게 이제 줄지어 놓은 형태의 자료를 이제 지우고 삭제하고 지우고 집어넣고 아니면 목록을 가져오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API 호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게 되는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기에 앞서서 아까 그 더미 사이트 있죠. 더미 사이트로 일단 가세요. 더미 사이트로 오신 다음에 이 더미 사이트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인터넷 창에다가 더미 API라고 치면 된다고요. 더미 API. 그런 다음에 더미 샘플 레스트 API로 오신 다음에 첫 번째 이제 get 메소드 해가지고 JSON 형식 이거를 이제 해당하는 링크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거를 이제 이 과정이 바로 그 백엔드 개발자가 하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는 즉 제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백엔드는 그 주방 아주머니 김밥 마시는 주방 아주머니라고 했죠. 즉 고객이 저희 직원 목록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면 이런 메뉴를 갖다 주신 겁니다. 이런 메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URL이 주문서라고 생각하면 이 주문서를 딱 클릭하면 서버에서는 데이터들을 잘 가공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자료들을 잘 가져와서 이렇게 이쁘게 잘 포장해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즉 배열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직원 한 명 한 명 그 한 명 한 명에 대한 데이터가 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쭉 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이제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저희가 할 거는 이런 이쁘게 가져와진 데이터 이걸 제이슨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에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의 이름, 직원의 연봉, 직원의 나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아까 그 저희가 블로그를 봤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제 블로그를 딱 봤을 때 이미 들어왔을 때 이 웹사이트를 만드신 프론트엔드 개발자분은 해당하는 API로 호출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잘 가져와졌겠죠. 배열로 쭉 이렇게 가져와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의 이름, 블로그의 뭐 조회수, 블로그의 뭐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서 이제 잘 가져와지는 겁니다. 작성일, 조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가 제이슨 데이터로 배열로 쭉 가져와진 거죠. 그거를 프론트엔드 개발자께서 이쁘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잘 집어넣는 역할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을 저희는 이제 파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이슨 데이터 그러니까 즉 고객이 주문을 했을 때 서버에서 가져다 준 제이슨 데이터를 이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뭐 블로그 글 제목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프로필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프로필 이미지, 글 제목, 글 내용 그리고 날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이제 파싱이라고 합니다. 파스라고 하면서 이제 제이슨 파싱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제이슨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를 뜻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여기서 제이슨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서버 언어가 되게 많잖아요. 뭐 PHP도 존재하고요. PHP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있죠.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자바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되게 많아요. 코틀린도 서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틀린도 되죠. 그리고 스위프트도 되죠. 그리고 C샵도 되죠. 안 되는 게 없어요. 뭐 C++도 되죠.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이 물론 C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제 서버 사이드 언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서버 사이드 언어 그러니까 즉 백엔드 쪽에서는 데이터를 DB에서 잘 가져와서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포장해서 만드는 게 이제 제이슨이라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이슨 즉 이제 제이슨 형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저희가 세계를 가게 되면 영어를 쓰잖아요. 제이슨을 사용하는 이유 그러니까 저희는 세계에서 이게 만약에 외국인이라고 칩시다. 외국인 뭐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한국인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국인이 한국어를 못해요. 그렇죠? 중국인이 한국어를 못하고 한국인이 중국어를 못한다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둘 다 각자의 언어로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저희는 영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영어는 만국 공통어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yes, okay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 이제 의사 전달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서로의 의사를 서로의 이제 말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 영어라는 매개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프로그래밍에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가 즉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이슨인 거예요. 이게 제이슨이고 뭐 이게 PHP고 이게 만약에 코틀린이라고 칩시다.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엔 서버 사이드 언어도 되게 많고 클라이언트 단에서도 언어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뭔가 그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제이슨이다. 왜냐면 제이슨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언어에서든 파싱이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싱을 해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즉 이제 제이슨을 매개체로서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공통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통어. 그러니까 즉 제가 말하는 공통어는 여기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공통어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이슨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성공이 떴고, 그 다음에 안에 데이터 해서 데이터가 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서버 사이드,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가 데이터를 잘 가공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PI라는 것을 호출할 때 방식이 4가지가 있다고 했죠. 방식이 4가지가 있는데 더미 사이트로 가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get 방식으로 해서 그 해당하는 목록을 전부 다 가져오는 경우, 그리고 해당하는 목록에 이제 특정한 아이템만 가져오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REST 방식이라는 것을 사용한 게 된 건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천천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포스트랑 메소드를 사용해서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고, 푸시란 걸 사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수정을 하고, 특정한 데이터죠, ID 값을 가진 데이터를 수정하고, 딜리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지우게 됩니다. 그런데 즉 보게 되면 이 배열이란 거를 어떤 식으로 쓰게 되냐면요,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런 아이템이 쭉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아이템들이 쭉 있어요. 안에 배열에 데이터가 담겨져 있습니다.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게 되면 직원들이죠. 직원들은 통째로 가지고 오면 돼요. 그쵸? 직원들은 통째로 가지고 오면 돼요. 얘를 그냥 반환시켜주면 된단 말이에요. 얘를 그냥 통째로 가져다 주면 돼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ID란 걸 이용해서 특정한 녀석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이 ID라는 게 바로 인덱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배열에서 인덱스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인덱스란 무엇일까요? 인덱스라고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인덱스를 제가 영어 사전에다가 찾아보겠습니다. 인덱스라고 한번 쳐볼게요. 인덱스라고 해보니까 색인이다, 지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즉 뭐냐면 넘버입니다. 넘버. 몇 번째냐, 얘가 몇 번째냐 이겁니다. 몇 번째. 왜냐면 제가 만약에 얘가 김씨고, 얘가 성씨고, 얘가 조씨고, 얘가 손씨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제가 지금 성씨 녀석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몇 번째에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 몇 번째에 해당하는 게 지금 API에서 주고 있는 이 ID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ID라는 것을 매개 변수로서 보내는 거예요. API를 호출할 때. 그래서 이게 뒤에 ID가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면 이제 배열이란 것도 즉 제가 크러드라고 했잖아요. 크러드. 리드는 일단 됐어요, 지금. 그쵸? 크리에이트가 이제 해야 돼요. 크리에이트를 해야 되는데, 크리에이트를 할 때는 어떤 식이 되냐면, 배열에서는 이제 제가 정씨를 하나 만들었어요. 정씨를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에 집어넣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만들어서 그냥 바로 뒤에 이제 얘를 보내기만 하면 배열에서는 바로 뒤에다가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제가 장씨라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얘한테 또 보내면 크리에이트를 하는 거죠. 크리에이트 하면 또 뒤에 이제 쌓이겠죠.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가 댓글을 쓰잖아요. 댓글. 그렇죠? 댓글 같은 거 보통 쓸 때 댓글을 저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댓글을 썼을 때 그 뒤에 달리자. 그쵸? 댓글이 바로 뒤에 달리죠.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 달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댓글 달았는데 얘가 바로 위에서 나오던데요. 최신 댓글이 위로 나오던데요. 그 경우에는 일단 뒤로 데이터가 쌓이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즉 서버 쪽에서 줄 때 이 위치를 이제 반전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댓글이 딱 입력이 됐을 때 맨 앞에 나오고 그런 겁니다. 아니면 뭔가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핸들링을 했겠죠.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크리에이트까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풋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정하고 지우는 건 전부 다 이 인덱스라는 녀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덱스, 즉 ID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씨에 대한 데이터를 변경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조씨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변경시키겠죠. 그리고 만약에 손씨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없애고 싶어요.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어딘지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모두 API를 호출한 것에 대한 응답값을 저희가 받게 되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디테일이라고 있죠. 디테일 한번 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뒤로 가서 디테일 쪽을 보게 되면 또 한 아이템에 대한 데이터가 또 이렇게 응답값으로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이 URL이라고 했잖아요. 이 URL을 복사하신 다음에 크롬 창에다가 새 창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데이터가 잘 나오긴 해요. 잘 나오긴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크롬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잘 이쁘게 해주는데 문제가 저희의 보통 HTTP라고 하는데, 이런 HTTP 통신은 브라우저에서는 겟방식에서만 이게 응답값이 보입니다. 즉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제가 만약에 크리에이트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인터넷 창에다가 붙여 넣으면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메소드가 allowed 되지 않는다, 이런 메소드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창에서는 get이라는 방식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면 저희가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게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 창에다가 REST
API 툴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REST API 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제가 즐겨 쓰는 거는 포스트맨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스트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클릭해 볼게요. 포스트맨을 클릭해서 저는 이미 다운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맨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포스트맨을 실행을 시켜보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뭔가를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get 여러 가지 방식들이 보이시죠? get 방식은 물론 post, put, patch, delete 이런 방식들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서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제 아까 기존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미 API 가신 다음에 이 해당하는 제일 위에 있는 get 방식의 API를 호출해서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붙여 넣으시면 되거든요. 붙여 넣으시고 샌드를 하세요. 샌드를 하게 되면 이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온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이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포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생성된다고 하네요.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붙여놓고 이제 방식을 바꾸는 거죠. 포스트 방식으로 변경시키신 다음에 샌드를 한번 눌러보세요. 샌드를 눌러보게 되면 뭔가 생겼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아마 파라미터 값을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넣지 않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업데이트, ID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업데이트를 하려면 이제 푸시겠죠. 푸시라고 샌드를 해보면 해당하는 아이디가 뭔가 변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런 REST API를 구축을 해야 돼요. 구축을 하고 서버를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딜리트도 마찬가지겠죠. 일단은 복사해서 한번 붙여놓도록 할게요. 하고 딜리트 하고 샌드를 하게 되면 이제 또 응답값이 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제가 조금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배열이나 API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이제 정대리 카톡 채널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정리하자면요. 먼저 배열이란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배열이란 것이 존재하고 즉 저희가 늘 보는 목록이나 리스트다. 흔히 말하는 이제 블로그 포스팅이나 블로그 포스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댓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들이 쭉 이렇게 리스트로 쭉 나오게 되죠. 그런 리스트 영상들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유튜브 영상들이 또 그러하고요. 그리고 배열이란 거에는 인덱스란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배열에는 인덱스 즉 이제 위치가 중요하다. 아이템의 위치가 되겠죠. 아이템의 위치가 중요하다. 인덱스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고 이 인덱스에 따라서 아웃 오브 레인지 에러가 좀 많이 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1, 2, 3, 4라고 저희는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0부터 일단 개념이 시작해요. 그래서 0, 1, 2, 3, 4인 겁니다. 1, 2, 3. 인덱스는 이제 마이너스 0 베이스이기 때문에 0을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0부터 일단 인덱스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열에 대해서 메모리 쪽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크기가 나오고 할당량이 또 나와요. 크기랑 할당량이랑 또 다르거든요. 할당량. 근데 이건 일단은 버리세요. 이거는 일단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0 베이스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도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료 구조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먼저 이런 게 이런 배열이란 걸로 이게 쭉 이렇게 줄지어 놓은 거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보는 자료들, 블로그 포스팅이나 댓글, 유튜브 영상들은 모두 배열이란 자료에 담겨져서 그런 걸 이제 단순히 표현만 해주는 거구나.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표현만 해주는 것이고 이런 배열의 형태로 제이슨 배열로, 제이슨 어레이로 서버 쪽에 백엔드 쪽에서는 데이터를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뭔가를 이제 이렇게 뭐 어떠한 작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배열과 즉 자료, 컨텐츠에 관련해 있는 게 즉 결국에는 API인 거죠. API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고객이 주문을 하면 주방장이 음식을 만들어서 서빙을 해주듯이 즉 고객과 사장님의 관계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RL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사장님 이거 주세요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열을 주기도 하고 사장님 이거 이 데이터 이거 없애주세요 하게 되면 없애주세요라고 하면서 해당하는 그 API를 호출하게 되면 해당하는 걸 없애주고 그리고 하나 더 만들게요 하면 또 하나 또 만들어주고 이런 식이다. 이런 원리다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이 결국에는 API 호출과 배열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웹이나 결국에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똑같죠. 안드로이드나 안드로이드, 아이폰 결국에는 저 클라이언트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웹도 이제 서버 사이드랑 이제 프론트랑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API를 호출하게 되고 API를 호출하는 전부 다 클라이언트입니다. 이게 웹도 이제 웹 프론트를 말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웹은
프론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웹이나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API를 호출해요. 그 데이터베이스, 즉 DB에 있는 자료를 어떻게 갖고 와달라, 가공을 시켜서 잘 가져다 달라. 그러니까 DB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주세요라고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웹도 마찬가지고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API 호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에 해야 할 과제는 뭐냐면 API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API를 호출하고 API를 호출해서 이제 데이터를 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이 되는 거죠. 크게 이제 어플에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블로그 어플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블로그 리스트를 가져다 주세요라는 API를 호출하게 되면 그게 이제 와서 블로그 리스트를 쭉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쓴 글을 삭제하겠습니다, 뭐 추가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iOS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배열과 API의 상관관계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시간 조금 길게, 조금 무리해서라도 길게 영상을 촬영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배열과 API의 관계,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핸들링하는 그런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컨텐츠를 보여주는 게 목적인 거고,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들은 이제 컨텐츠를 보여주게 되고, 그런 컨텐츠들은 배열이란 자료 구조에 담겨져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API도 제이슨 어레이 형식으로 나오겠죠. 물론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배열은 쭉 뭔가 컨텐츠를 쭉 나열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 강의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우측 상단에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옆에 동영상은 제가 추천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